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매일 아침에 사람마다 확인하는 게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스 프라이스를 확인하는 분,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세에 관심을 갖고 또 확인하곤 하는데요. 지난 4월 새로운 페어 하우징 플랜을 발표한 주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머니닥터 테드진 씨를 모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월이었죠. 온타리오 주 정부가 페어 하우징 플랜에서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앞으로 집값이, 콘도값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좀 계속 이제 내림세를 당분간은 지속하게 될까요? 네, 매매 시장하고 네. 분양 시장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작년인가요? 작년, 네. 재작년 정도만 해도 이제 저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했던 게 거품이 아니다. 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 캐나다는? 거품이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 상반기, 네.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2007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 네네. 올해죠. 2017년. 2017년 올해 상반기를 그 이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네.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요. 거품이 좀 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어디서 네. 거품이 껴 있냐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 네. 네. 하지만 지금 그 콘도 매매 시장이나 네네. 뭐 타운홈 그 매매 시장이나 뭐 분양 시장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는 했고 네. 그게 어떤 이제 주택 매매 시장에서 거품을 잡는 데는 조금 약발이 있는 것처럼 네. 보일 수는 있지만 다소 일시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 정부 방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충수적인 측면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뭐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렌트비를 월세를 인상을 그 막기 위해서 월세가 빨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네. 렌트 컨트롤을 그 16가지 조치 안에다가 네네,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렌트비가 올라가는 아, 오히려요. 그 오히려 렌트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있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매매 시장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 부동산, 특히 주택 매매 시장과 이 콘도 분양 시장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얼핏 들었을 때는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네. 매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완제품이죠. 제품으로 따지면 그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미 다 파는. 완성된 그런 그 네. 부동산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제품 시장이 이제 일반 개인들이 주인이겠죠. 네. 그 인터넷 온라인 상에다가 매물을 올려놓고 개인 대 개인으로 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게 매매 시장이고요. 네. 분양 시장은 그와는 좀 달리 일반 개인이 그 이제 부동산을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건설 회사, 그렇죠. 그 홈빌더나 뭐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런 네. 건설 회사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콘도나 주택이나 타운홈 등을 그 짓기 전에 그 분양을 하는 그 형태를 분양 네. 시장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해는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매 시장이란 결국 이제 리세일 이미 기존에 완성된 것들을 이제 되파는 리세일 마켓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과 과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들이 그 집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네,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 내가 당장 사정상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네, 뭐 좀 마켓이 다운돼 가지고 손해 보고라도 좀 팔고 네.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홈빌더들은
좀 다릅니다. 입장이요. 홈빌더들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마켓이 좀 다운돼 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분양 그 시점을 연기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뭐 아예 뭐 그 캔슬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마켓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개인들하고는 좀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절 능력이 다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 정부의 정책이 그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서 뭐 그린벨트 정책이라든지 플레이시스 투 그로우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정부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재고 물량이 부족한 그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주택 매매 분양 시장 같은 경우 10년 전만 해도 이 광역 토론토에 한 이 우리 분양센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주택 분양센터에 가서 그 이제 그 물건을 보고 분양을 받고 하는데 그 광역 토론토에 있는 분양센터들을 가보시면은 한 17,000여 세대 정도가 그 재고 물량으로 보유 재고 물량으로 우리가 살 수 네. 있는 그런 물량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 모습을 보면요. 930여 세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17,000세대의 재고가 있을 때 하고 네네. 930세대밖에 재고가 없을 때 하고 당연히 차이가 그러니까 있겠죠. 분양 시장은 그래서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네.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더 핫해지는 그런 측면들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건 다분히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콘도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광역 토론토에 한 15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들이. 20대에서 네. 그 30대 초반의 밀레니얼 세대들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네. 광역 토론토의 전체 인구는 한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이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 시장으로 나오는데 이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이 닿질 않는 거죠. 오르지 못할 나무가 돼버렸으니까 콘도 매매 시장 쪽에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콘도 쪽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다세대, 시선을 바꾸는 거죠. 다가구 네. 뭐 이런 어떤 그 작은 유형의 주택으로 그 하려고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콘도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그 온타리오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4월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이요 기록갱신을 하다시피 솔드아웃 행진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가까운 반 그 시에서 나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그 콘도타워 3개를 네. 그 런칭을 했는데 2주 만에 거의 1,6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1,600세대가 네. 한꺼번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하고 네. 그 실제 시장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분히 일시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그 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뭐 분양 시장의 재고 물량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계속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토론토에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뭐 해외에서부터 아니면 또 지방에서 타 주에서도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가 전망하기를 거의 한 1,000만 명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그렇죠. 네,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그 4월달에 발표한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에 렌트 컨트롤 그런 조치가 나왔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마켓에서 렌트비가 오히려 더 비싸게 웃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게 좀 어찌 보면 사실 어폐가 있잖아요. 모순이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네, 좀 설명해 좋은 주시겠어요? 질문이십니다. 네. 그 렌트비를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렌트 컨트롤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네. 오히려 렌트비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맞아요. 공실률은 더 줄고 그렇죠. 그 월세 구하기 힘들고 하는 네.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그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일종의 자충수적인 그 밴드에이드 정책 같은 네. 그 이게 상처난데 밴드 밴드지 붙이는 거? 그 정도 정책이기 네. 때문에 아. 그 사실은 근원적인 그 처방이 아니었던 거죠. 네. 몇 가지 요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렌트 컨트롤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렌탈용 그 아파트먼트, 네네. 렌탈을 목적으로 한 콘도 타워들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건설 회사들이요, 네. 홈빌더나 디벨로퍼들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수지타산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지어봤자 이제 별 사업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한 어떤 그 건설 회사들이 그동안 렌탈 타워를 안 짓다가 네. 이제 막 이제 수지타산이 좀 맞을 것 맞나 같으니까.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찬문을 끼얹는 정책이 나오니까 그 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다시 무산시켰어요? 아니면 축소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네. 그거는 곧 결국은 그런 렌탈 유닛들의 공급 부족을 또 초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그 유닛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그 유닛의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실 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입주 절차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해주셨죠. 그때 할 때 아예 그냥 그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베이스 렌트 가격을 일단 세입자를 구해서 렌트가 나가면 그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그 캡이 네, 한도가 정해져 설정이 있잖아요. 되니까 네네. 아예 처음부터 비싸게 받으려고 그렇게 그 렌트 월세를 올려서 어차피 많이 못 내놓는 올리니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는 그 베이스 가격 자체가 네. 올라가는 현상들, 그리고 또 세입자들도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 이미 오른 렌트비로 새로 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네네. 렌트비가 확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데서 웬만하면 이사 안 가고 오래 있으려고 하는 그런 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회전율이 그 마켓에 그 렌탈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네. 또 콘도에 한번 딱 안착해서 렌트를 살던 세입자들도 이거 한번 내가 그 요거를 렌트에서 유닛 오너 입장으로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좀 계획을 좀 뒤로 미루는 현상들도 맞아요. 약간 관망하게 되죠. 생기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저런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그 마켓에 나와 있는 그 렌탈 매물들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예? 테넌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예? 그 세입자 인구는 지금 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오히려 렌트비를 올리지 그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사실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부동산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발표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모순되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까지도 사실은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네. 예를 들면 어떤 면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온타리오 그 페어 하우징 플랜, 네. 그 온타리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조치는 아니었지만 네. 그 바로 지난 5월에 또 정부에서 그 새롭게 발표한 한 가지 네. 그 정책 방안이 있었어요. 어떤 그래서 건가요? 그거가 이제 OMB라는 조직을 철폐하겠다. OMB요. 예, OMB라는 네. 조직을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인데 그게 지금 또 부동산 이 개발 업계에는 아주 찬물을 확 껴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네네. 인해서 오히려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막 거품이 조성되고 있고 네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좀 네, 잡아야 잡아보겠다. 되는데 네. 근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OMB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OMB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OMB는 온타리오 뮤니시펄 보드의 네. 약자고요. 아, 그게 앞으로 부동산 이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하고도 상당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그래요?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좀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혹시 토론토 시나 어떤 그 뮤니시팔리티에 그 용도 변경 같은 거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뭐 일반인들이 용도 변경 신청할 일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없죠. 예. 근데 그 용도 변경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용도 변경 신청해 본 적도 있고 신청을 누가 했는데 반대해 본 적도 있고 아, 그러세요? 예,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절차가 재밌어요. 일단은 이 토론토가 다른 북미의 그 도시들하고
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예, 북미에 따른 토론토하고 비교할 만한 뭐 대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면 네. 이 그 조금 이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지금 도시계획 용도가 네네, 용도. 그대로 지금 다 있습니다. 전부 여기 다운타운에도 네. 여기에 뭐 3, 40층 콘도 빌딩이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네. 그런 프로퍼티인데 뭐 지금 현재 용도상으로는 4, 5층밖에 못 짓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다 그 이제 그 조닝 변경 승인, 그 네. 사업 허가 승인 네네. 그를 받아야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토론토는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어떤 그런 용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시에서 그 플래닝 디파트먼트죠. 도시계획 네네, 담당 부서에서 그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그 시 내에 각 부서에 회람을 합니다. 아. 뭐 교통 담당과도 있을 거고, 네. 뭐 환경 부서도 네네. 있을 거고, 뭐 공원 및 뭐 레크레이션 부서도 있을 거고, 네.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래서 요런 위치에 요런 그 타워가 네. 들어서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게 괜찮다, 이게 도시계획상에 부합하고 뭐 이렇다라는 의견들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합니다. 이제 주변에 그 이웃들한테 네네. 통지문이 나가고요. 요런 그 상황, 요런 프로퍼티, 요런 주소에 요런 그 타워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퍼블릭 히어링을 하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이의가 있거나 의견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네. 그 공청회를 하고요. 아. 그 공청회에서 그 의견들이 접수가 되고요. 그거를 이제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 투표로 그걸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은 이 타워를 그 높이를 축소할지 뭐 아니면은 거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결국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한 모든 그 절차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절차가 돼 있는데 OMB의 기능이 이제 뭐냐면요. 네. 이 토론토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허가 관련 이 담당 그 네네. 부서의 그 직원들이 턱없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대요. 뭐 2, 30년 전 인력 그대로 지금 이제 개발 그렇겠죠. 신청 건수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일종의 그 님비 현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죠. 네, 네, 네. 뭐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들어오기 싫다. 딴 데는 괜찮은데 뭐 이런 네. 이제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승인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옛날에는 이 콘도 타워가 하나 올라서는데 한 3, 4년이면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승인 네. 기간도 짧았고 승인 받기도 쉬웠고 네. 근데 실제로 또 건설- 지금은 네네. 5년, 6년씩 이렇게 걸리고 있는 게 일단은 승인 신청을 해도 그 시에서 공청회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일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접수부터 예, 시작해서. 일도 많이 밀려 있고 네네. 뭐 그리고 또 공청회가 날짜가 나와도 반대하는 의견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네. 이제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또 의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또 묵살할 네, 수는 무시할 수 없고요. 없겠네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들이 죄송합니다. 네네. 네, 많은 그 난관에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가 보통 콘도들이 다운타운의 우후죽순처럼 막 그러게요. 버섯 생기듯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냐고 네네. 생각하니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과정이고요. 건설회사들이 그 조닝 승인을 받게 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닝 승인을 예를 들어 공청회 날짜가 이게 이제 승인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심사 과정 자체가 네. 너무 딜레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거쳤는데 나는 여기다 40층을 짓고 싶은데 30층이나 뭐 25층밖에 승인이 안 나서 내가 거기에 이견이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법원으로 치면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기관이 이제 OMB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의 의견에 불복할 경우에 아니면 시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줄 경우에 이 OMB로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OMB를 참 중요한 없애겠다는 역할을 거예요.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OMB를 없앤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네. 지금
진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 특히 이제 베이트리 그룹의 이너서클 그 회원 네네. 멤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OMB를 없앤다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집값이나 콘도 가격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만약에 전망을 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아직 이제 OMB를 없애고 그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는 않은 네. 상태인데 OMB를 없앤다라는 게 그 OMB가 상당히 그 개발 지향적이고 건설 회사들한테 우호적인 조직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시에서 답이 안 나오면 OMB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그 허가를 받아서 콘도 타워를 짓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OMB가 없어지면은 허가받기 더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아. 뭐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네. 로케이션 좋고 이런 그 중심가, 도심권에는 그걸로 인해서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그 베이트리 그 이너서클 그 우리 바잉 파워 그룹 네네. 멤버들한테도요.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 더 이제 구매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네. 기회가 오면은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꿀 그 때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또 더 네.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은 뭐 결국엔 저희가 매일 뉴스를 자고 일어나면 네. 바뀌는 뉴스,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사실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네, 갖기 네. 전까지는.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뉴 패러다임. 봐야 네네. 되는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 또 못다 드린 말씀 네.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가장 좀 더 중요한 얘기죠. 전곡을 찌르는 네. 살까 말까 네.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음 시간에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어디를 가서 뭘 하며 보내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진정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우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대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야말로 좋은 휴식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